다이오드의 동작, 특성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 우리 많이 듣는 단어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이오드는 이극진공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이오드 워낙 익숙하게 쓰고 있어서 영어 그대로요. 영어 읽는 그대로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진공관일 때 다이오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면 반도체를 주로 이야기하고 진공관에 다이오드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렇지만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다이오드란 단어는 두 가지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다이는 2를 의미하고요. OD는 호도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호도스는 도로 혹은 길. 그럼 정리하면 두 개의 길을 가진 소자다. 전극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죠. 전극이 두 개면 하나는 양극, 하나는 음극 그렇게 됐겠죠. 양극, 음극으로 연결된 그런 소자다. 다이오드를 실은 우리가 디스크리트 소자, 개별 소자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죠. 동그란데 음극 쪽에 이렇게 희게 띠를 둘러놨죠. 희게 나온 여기가 음극이구나. 그래서 다이오드를 회로에 그릴 때 이렇게 화살표하고 음극 표시 이렇게 있죠. 이쪽이 양극을 가하고 여기 음극을 가하는 이렇게 그립니다.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반도체 내부를 찾아보면 양극 쪽은 P타입 다이오드, P형 실리콘이고요. 음극 쪽은 N형 실리콘이겠죠. 그래서 P형에는 P 포지티브를 가하고 N형에는 N 네거티브 음극을 가하면 전류가 흐른다. 그런 모양이죠. 이걸 개념도로 보면 P타입의 실리콘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원자핵 주변에 홀이 플러스인 홀이 놓여 있는 존재 그 물질이고 N타입은 플러스인 원자핵에 마이너스인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반도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리하면 두 개의 전극은 양극과 음극이고 P형과 N형의 두 개의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홀도 있고 일렉트론도 있다. 그러면 다이오드의 동작에는 두 개의 캐리어가 모두 관여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다이오드에는 반도체 다이오드에는 PN 접합이 있다 있죠. P형 실리콘하고 N형 실리콘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PN 정션, PN 접합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P형하고 N형하고 이렇게 막 붙인다고 생각해 보면 앞선 시간에 이야기할 때 홀하고 일렉트론은 다른 존재다, 다른 입자다. 홀하고 일렉트론을 같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붙여놨을 때 N형 반도체에 생각해 보면 일렉트론이 많죠. 일렉트론이 다수 캐리어고요. P형 반도체에는 일렉트론이 전자가 소수 캐리어죠. 뭐 예를 들어 10의 15승이다 뭐 이렇게 보면 N형에서는 10의 15승의 다수 캐리어가 존재하는데 농도상으로 P형에는 10의 5승 정도의 일렉트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비율 차이가 10의 10승 10의 10승이 얼마인가요? 100억 배인가요? 100억 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 일렉트론이 많으니까 많은 일렉트론이 확산돼서 N타입의 많은 일렉트론이 확산돼서 P타입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P타입에서는 홀이 많으니까 이 많은 홀이 확산돼서 N타입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캐리어인 일렉트론과 홀이 서로 반대방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확산이죠. 근데 확산이 되면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럼 일렉트론이 넘어가고 나면 원자핵
플러스만 남겠죠. 어느 반도체든 어느 물질이든 항상 일렉트리컬 뉴트럴리티, 물질의 전기적 중성은 유지됩니다. 유지되는데 마이너스가 움직여 갔으면 플러스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P형하고 가까운 N형에서는 일렉트론이 빠져나가서 플러스가 생기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 일렉트론이 아주 적은 양만 남게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 아예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머저리티 캐리어 비율이 크니까. 어쨌거나 아주 단순화해서 일렉트론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홀이 하나도 없다. 왜냐면 홀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일렉트론하고 홀이 빠져나가고 없어서 일렉트론하고 홀이 공핍, 디플리션 상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디플리션 상태가 되면 여긴 플러스 전기가 돼 있고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생기고, 이쪽으로 넘어갔던 일렉트론은 이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당겨서 일렉트론이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발생됨에 따라서 전기장에 의해서 캐리어가 딸려가는 것, 우리가 이거를 드리프트라고 부릅니다. 드리프트. 우리말로는 번역이 표동인데 참 금방 와닿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디퓨전 드리프트, 확산은 익숙한데 표동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드리프트와 디퓨전이 서로 디퓨전 관점에서는 전자가 P타입 쪽으로 가고, 드리프트 관점에서는 전자가 N타입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전체 시스템으로 봐서는 이동이 없어질 때까지 이동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평형 상태가 됩니다. P형하고 N형하고 처음에 붙이면 전자가 옮겨가고 홀이 옮겨가고, 근데 옮겨갔던 전자가 전이차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고 나가고 하는 거에 서로 균형을 맞출 때까지 움직이겠죠. 그래서 디퓨전하고 드리프트가 균형을 맞출 때까지 움직이고 평형 상태가 된다. 근데 평형 상태가 되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이루어진 전이차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빌트인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전압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렉트론이든 홀이든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공핍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바이어스를 외부에서 전압을 주게 되면 각 캐리어가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해서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앞서 여기서 드리프트라고 했던 것은 일렉트론 관점에서는 여기 플러스가 유기가 돼서 플러스 전압 유기 돼서 일렉트론이 다시 돌아가는 드리프트 현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전압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 한편으로는 플러스 전압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일렉트론 기준으로는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마이너스 전압에서는 플러스가 있으면 서로 결합하려고 하고, 그게 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일렉트론 기준으로는 이쪽 영역, N타입 영역이 좀 더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밴드 다이아몬드 그려보면 낮은 에너지 레벨로 보이는데요. 그걸 이제 다르게 볼 때는 다수 캐리어는 낮은 에너지 레벨이라서 다수 캐리어가 되는 쪽으로 캐리어가 옮겨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PN 정션에 대해 동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회로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바이어스에는 순방향 바이어스, 포워드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는요,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고요,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을 거는 바이어스 상태를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는 N형 쪽에 플러스,
P형 쪽에 마이너스를 거는 거죠. 앞서 콘택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PN 정션에는 콘택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합니다. 디플리전은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뺐습니다. 그림상으로는 굳이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서. 여기 양쪽 끝에 있는 이 콘택은 오미 콘택이죠. 홀도 일렉트론도 다 공급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마이너리티 캐리가 무시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워낙 양이 작아서 무시된다고 생각하면, P타입에서는 이쪽에서는 홀이 공급되지 않고 일렉트론만 공급됩니다. N타입은 일렉트론, 전자가 다수 캐리하니까요. 다수 개의 일렉트론이 공급되고요. 여기 이 정션이 렉터파잉 콘택이 된다는 겁니다. 정류성 콘택이 돼서 N타입에서 이쪽 렉터파잉 콘택을 쳐다보면 정션을 콘택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렉터파잉 콘택에서 이쪽에서 쳐다보면 홀이 공급이 되죠. 그죠? 일렉트론은 여기 마이너리티 캐리어, 소수 캐리어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모양에서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이쪽에서는 일렉트론이 공급이 돼서 이쪽 P타입에 봐서 일렉트론이 계속 넘어와서 계속 공급되고, 이쪽에서 홀이 공급이 돼서 그 홀은 계속 이 렉터파잉 콘택을 지나서 마이너스 전극 응극적으로도 계속 공급이 되죠. 캐리어가 끊김없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전류가 잘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고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생각해 보시면, 리버스 바이어스는 이쪽에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무시하고 머저리티 캐리어만 생각해 보면, 여기 머저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을 플러스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일렉트론을 계속 흡수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플러스 전구로 흘러가는데, 이쪽에서 렉터파잉 콘택 쪽에서 찾아보면 이쪽에서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죠. 일렉트론이 이쪽에서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되는 양이 적거나 아주 무시할 만큼 적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빠져나오고 나면 별로 여기서 캐리어가 공급이 안 돼서 전류가 별로 안 흐르게 됩니다. 이쪽 P타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저리티 캐리어 있는 홀은 마이너스 전극적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홀은 N타입 실리콘에서 홀이 추가로 공급이 잘 안 될 겁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니까 아주 적은 양만 공급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포워드 바이어스하고 리버스 바이어스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캐리어가 생성 공급되는 게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캐리어가 소모, 축적되는 쪽으로만 가버리느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류가 잘 흐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기준점은 다수 캐리어다. 다수 캐리어로 할 때는 소수 캐리어보다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러니까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다수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고요. 여기서는 이 렉터파잉 콘택에서 사실은 공급은 있는 거죠. 있는 건 소수 캐리어다. 근데 소수 캐리어하고 다수 캐리어의 비율은 100억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00억 배 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 별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쪽은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 그래서 다이오드의 IV 특성, Y축을 먼저 써서요.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축을 전류 I를 쓰고요. 가로축을 전압 V로 씁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전류가 잘 흐르고요.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 그래서 이 커브를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축이 전압이고요. 세로축이 전류 때 특정 전압 이상에서는 전류가 우리가 유의미하게 많이 흐르고요. 특정 전압 이하에서는 전류가 아주 작게 흐릅니다. 여기 완전 0은 아닙니다. 작게 흐르죠. 대강 봐서 요 정도, 이 정도는 의미 있게 흐른다. 그 전류 지점을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그때 전압을 컷인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액티브 영역으로 컷인, 자르고 들어가다는 거죠. 컷인. 그러니까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들어간 전압이라고 해서 컷인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컷인 볼테이지. 보통 뭐 다이오드 0.7V, 0.8V 이야기하는 그 전압이 컷인 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0.7V 정도가 되면 다이오드가 유의미한 전류가 흐른다. 근데 이 다이오드를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안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이오드를 스위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다이오드가 포워드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스위치가 온 됐다. 그럼 스위치가 온 된 걸 모델링하면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요? 스위치가 온 돼서 전류가 그때부터는 이 스위치 자체에 의해서 전류가 제한되는 것 없이 무조건 외부에서 흘려준 전류는 다 흐른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여기 검은 실선처럼 이렇게 IV 커브가 모델링이 될 거고요. 다이오드만의 특성을 보면 그게 아니고 다이오드가 스위치이긴 한데 저항을 갖고 있는 스위치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전류 IV 커브가 나올 거고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이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빌트인 볼테이지를 넘어서서 전류가 흐를 때, 캐리어가 흐를 때 앞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서마인 이미션이 있다. 그것은 전압의 지수함수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전압의 지수함수적으로 변하는 이런 전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리버스로 가면 전류가 안 흐르는데 어느 순간 전압을 아주 많이 가하게 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도 심각하게 많이 흐르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하게 많이 흐르게 되는 리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에서 엄청나게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유발된 소스 캐리어에서 유발된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 지점을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왜냐하면 여기 브레이크다운이라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전류가 흐르면서 PN 정션 다이오드가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특성이 무너졌다 그런 개념입니다.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라고 한다. 다이오드로 간략화된 다이오드를 이런 겁니다. 교류를 걸어주고 다이오드를 연결하고 여기 저항을 해서 저항에서 저항 양단의 전압을 재보면 처음에는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를 했으나 다이오드에 의해서 리버스 바이어스 된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플러스 쪽만 웨이브가 보인다. 이걸 우리가 정류 회로라고 하죠. 정류 rectifying circuit. 네. 그래서 이런 회로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포워드하고 리버스에서 이렇게 포워드 쪽에만 전류가 흐르고 리버스 쪽엔 전류가 안 흐르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 가 되겠습니다. 예, 다이오드의 간단한 특성을 살펴봤고요. 다이오드의 이 특성을 이해할 때 콘택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캐리어의 생성 혹은 소멸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살펴봤습니다.